당신은 매일 아침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다. 알림을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한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끝났다. 당신은 반응하는 삶을 선택했다. 주도하는 삶이 아닌. 매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왜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답은 명확하다. 첫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지배한다. 아침에 당신이 하는 선택이 뇌파를 결정한다. 잠재의식의 문을 열거나 닫는다. 성공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거나 파괴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계속해서 반응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 것인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뇌과학이 증명한 방법들이다. 하버드 연구진이 확인한 방법들이다. 당신의 첫 1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방법을 말이다. 블록 1. 아침의 힘과 정신 프로그래밍. 당신이 눈을 뜨는 첫 순간,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휴대폰을 향해서. 그 순간 그들의 뇌는 반응 모드로 전환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즉시 몰입하게 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음에 자신을 내맡기는가? 뉴스, 메시지, 알림들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다. 첫 1시간은 신성하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다.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활성화되어 있어 당신이 심어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광고, 부정적인 뉴스로 이 소중한 시간을 채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선택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다. 창의적 모드와 반응 모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창의적 모드는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꿈, 당신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반응 모드는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것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아침의 첫 순간들은 프로그래밍 시간이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풍요로움을 위해. 생각해보라. 컴퓨터가 부칭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본 프로그램들이 로딩된다. 운영체제가 활성화된다. 그 순간이 컨퓨터의 하루 전체 성능을 결정한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당신이 입력하는 것이 하루 종일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된다. 부정적인 뉴스로 시작하면 부정적인 필터가 활성화된다. 목표와 감사로 시작하면 기회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켜진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다. 당신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망상활성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아침에 문제와 걱정으로 시작하면 뇌는 하루 종일 더 많은 문제를 찾는다. 가능성과 기회로 시작하면 뇌는 더 많은 가능성을 찾는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성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누가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미디어인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가? 두려움과 걱정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프로그래밍하고 있는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호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아침에 이 목표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달성한 자신을 상상하고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 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자신과 매일 아침 만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점차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방법이다. 수천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당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고. 블록이, 자기 암시, 확언, 시각화. 말에는 힘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힘을 낭비한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은 너무 어려워. 당신도 그런가?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정말로 들어보라.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한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자기 암시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 과정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받아들인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실로 받아들인다. 좋든 나쁘든. 나는 가난해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게 만든다. 나는 풍요로워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에 맞는 기회와 가능성을 보게 만든다. 이것이 자기 암시의 힘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느껴야 한다. 확언을 할 때 감정을 담아야 한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을 느껴야 한다. 그 성취감을, 그 만족감을, 그 자부심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언어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시각화는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 뇌 스캔을 해보면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뇌 활동이 거의 동일하다.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매일 아침 시각화하라.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라. 꿈의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집의 향기는,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은, 발 아래 바닥의 느낌은, 성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무실의 분위기는, 팀원들과의 회의는, 고객들의 감사 인사는,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라. 매일 아침.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뇌가 그 경험들을 기억으로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억에 맞는 현실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다. 망상활성계라는 뇌의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의식에 올린다. 나머지는 필터링한다.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그 차종이 길거리에서 자주 보인다.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망상활성계가 그 차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각화와 자기암시는 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한다. 당신의 목표와 꿈에 관련된 기회들을 인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일관성이다. 한 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해야 한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매일 운동해야 하듯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려면 매일 자기암시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것이다. 그것은 정상이다. 당신의 의식적 마음이 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21일만 계속하라. 그러면 변화가 시작된다. 90일 계속하면 새로운 습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자기 암시를 할 때 감정을 담아라. 시각화를 할 때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껴라.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다.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소통해야 한다. 매일 아침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과 만나라.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의 확신을 경험하라. 그러면 점차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블록 3. 자기 대화, 자신감, 믿음. 거울 앞에 서보라. 당신이 보는 그 사람을 정말로 보라. 그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피한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즉시 결점을 찾는다. 주름, 잡티, 살찐 부위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가혹한 비판자다. 당신은 어떤가? 거울 속에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나이 들어 보여.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아니면 너는 아름다워. 너는 강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가? 이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자기 대화는 당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다. 왜냐하면 그것은 24시간 내내 계속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 그중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 6만 개의 생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거울 앞에서의 대화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라.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오늘 너는 무엇을 성취할 거야? 너의 꿈은 무엇이야? 너는 무엇에 감사해? 너는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다. 하지만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연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미디어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모른다. 거울 앞에서의 대화는 그 연결을 회복시켜준다. 당신의 눈을 바라보라. 그 눈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눈 뒤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다. 그 눈 뒤에는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믿어라.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의 선택으로, 매일의 대화로, 매일의 행동으로.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 말하라. 매일 말하라. 점차 그 말이 진실이 되기 시작한다. 믿음은 자기 암시의 연료다. 믿음 없는 자기 암시는 빈 연료 탱크로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기 암시는 로켓 연료와 같다. 당신을 원하는 곳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데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라. 매일 아침 자신과 작은 약속을 하라. 오늘 나는 10분 운동하겠어. 오늘 나는 한 권의 책을 10페이지 읽겠어. 오늘 나는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겠어.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라.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것이 자신감의 진정한 근원이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거울 앞에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더 큰 목표로 확장된다. 내가 작은 약속도 지킬 수 있다면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을 거야.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내 현실도 변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연쇄 반응이다. 거울 앞에서의 대화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자신에게 가혹한 비판자가 되는 대신 사랑하는 멘토가 되는 것이다. 너는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배웠어. 너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어. 너는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있어. 이런 대화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변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과 만나라. 진정한 친구처럼, 최고의 코치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대화하라. 그러면 당신은 점차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블록사, 현대과학과 마음준비. 당신의 뇌는 화학 공장이다. 매 순간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이 생산되고 있다. 도파민, 세로토닌, 코티솔, 아드레날린. 이 화학 물질들이 당신의 기분을, 에너지를, 집중력을, 의욕을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 화학 공장의 관리자다. 아침에 하는 확언과 시각화는 단순한 정신적 운동이 아니다. 이것들은 뇌 화학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높여준다.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느낄 때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확인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긍정적 확언을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확언 그룹에서
스트레스 지표가 25% 감소했고 집중력 테스트에서 3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망상활성계 때문이다. 망상활성계는 뇌간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의식에 올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감각기관으로는 수백만 개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다. 나머지는 망상활성계가 필터링한다. 그런데 망상활성계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필터링한다. 아침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면 망상활성계가 기회와 관련된 신호들을 더 많이 인식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네트워킹 기회, 학습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반대로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만 찾는다. 실패, 거절, 좌절의 경험들만 부각시킨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들의 뇌가 기회를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 준비는 이 프로그래밍 과정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 그날의 목표, 그 주의 목표, 그 달의 목표, 그 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그 목표들을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미리 경험하는 것. 이렇게 하면 뇌의 인식 패턴이 바뀐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한계에 집중하던 뇌가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기회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내면의 알람 시계라고 부를 수 있다. 목표에 대해 명확해질수록 그것과 관련된 기회들이 더 빨리, 더 자주 눈에 들어온다. 마치 알람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울리듯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뇌는 감정에 담긴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감정이 없는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감정에 담긴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성공할 때의 그 자유로움, 그 성취감,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감정을 담아 경험해야 한다. 이때 뇌는 그 감정적 경험을 실제 기억처럼 저장한다. 그리고 그 기억에 맞는 현실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매일 아침의 마음 준비는 이렇게 당신의 뇌를 성공 모드로 전환시킨다. 문제를 찾는 뇌에서 해결책을 찾는 뇌로, 장애물에 집중하는 뇌에서 기회에 집중하는 뇌로 바뀌게 한다. 과학은 명확하다. 당신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실제로 당신의 뇌 구조와 화학을 바꾼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어떤 화학 물질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신경 패턴을 강화할 것인가? 매일 아침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블로그, 몸과 마음의 정렬.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자신감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몸의 신호를 믿는다. 마음과 몸은 별개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변한다. 당신이 우울할 때를 생각해보라.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숨을 쉬는가? 반대로 당신이 기쁠 때는,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자세, 호흡, 움직임이 모두 다르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자신감이 생긴다. 깊고 차분하게 숨을 쉬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면 실제로 에너지가 솟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파워 포즈를 2분간 취한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코티솔이 25% 감소했다. 단지 자세를 바꾼 것만으로 아침은 이 정렬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다. 일어나자마자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라. 마치 방금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라.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이것을 1분만 해도 당신의 호르몬 상태가 바뀐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다. 알람이 울리면 움츠러든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서 몸을 구부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화장실로 간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에너지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시작한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승리자의 자세를 취한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는다. 마치 이미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낸다.
나는 강하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는 이 신호를 받고 그에 맞는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 에너지, 집중력, 자신감을 높여주는 화학 물질들을. 호흡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얕고 빠르게 숨을 쉰다. 자신감이 있을 때는 깊고 차분하게 숨을 쉰다. 아침에 의도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은 하루 전체의 톤을 설정하는 것이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입으로 6초간 내쉬어라. 이것을 5번 반복하라. 이 간단한 호흡법이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화시킨다. 움직임도 중요하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뇌로 더 많이 공급되고 엔돌핀이 분비된다. 아침에 10분만 움직여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무시한다. 그들은 정신적인 변화만 추구한다. 하지만 몸 없이는 정신적 변화도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력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약하고 피곤한 몸으로는 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 반대로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몸은 자동으로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만든다. 운동을 끝낸 후의 기분을 생각해보라. 성취감, 자신감, 활력이 넘친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정렬이다. 아침의 목표는 완벽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목표를 확언하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 꿈을 시각화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 감사를 표현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하면 당신의 전체 존재가 같은 방향을 향한다. 마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원한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바뀐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 몸과 마음을 정렬시켜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세, 호흡, 움직임을 취하라. 그러면 점차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블록 6. 아침 산책, 산소, 햇빛. 자연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까지 실내에 갇혀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재활용된 공기를 마시며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살 것인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연과의 단절이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수백만 년을 자연 속에서 보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창의성,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다. 밤사이 식물들이 생산한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공기다. 음이온이 풍부한 공기다. 이 음이온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깊게 들이마셔보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폐가 확장되고 뇌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현실이다. 산소는 뇌의 연료다.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한다. 산소 공급이 개선되면 인지 능력이 즉시 향상된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창의적 사고가 60% 향상된다고 한다. 왜일까? 자연 속에서는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 도시의 자극들, 소음, 교통, 네온 사인들, 이 뇌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반면 자연의 자극들은 뇌를 진정시키고 집중시킨다. 아침 햇빛은 더욱 중요하다. 당신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당신의 수면, 각성, 호르몬 분비, 체온을 조절한다. 이 시계는 빛으로 조절된다. 특히 아침 햇빛으로. 아침에 15, 30분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밤에는 반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침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이 리듬이 깨진다.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잠들기 어렵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SAD 계절성 우울증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발생한다. 아침 산책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산소, 햇빛, 움직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된다.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한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 뼈 건강,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자연의 소리들, 새소리, 바람 소리, 나무숲 소리, 이 뇌파를 알파 상태로 유도한다. 이는 창의성과 직관력을 높이는 뇌파다. 20분의 아침 산책이 8시간의 실내 작업보다 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산책 중에 떠올랐다. 아인슈타인, 다윈, 스티브 잡스. 그들은 모두 산책의 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훑어본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 보낸다. 그러고는 왜 창의성이 없는지, 왜 에너지가 부족한지, 왜 우울한지 궁금해한다. 답은 간단하다. 당신은 자연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라.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라. 15분이면 충분하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가라. 그냥 걸어라. 생각하려고 애쓰지 마라.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걸으면서 자연을 느껴라. 공기를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소리를 들어라. 처음 몇 일은 불편할 수 있다. 당신의 뇌가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일주일 후에는 차이를 느낄 것이다. 더 맑은 정신, 더 나은 기분, 더 많은 에너지를. 한 달 후에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연은 무료 치료사다. 무료 상담사다. 무료 에너지 충전소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블록 7. 물과 신체 정화. 당신의 몸은 밤새 일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았다. 세포들을 수리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조절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물이 필요했다. 밤사이 당신은 호흡과 발안을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었다. 혈액이 농축되었고 독소들이 농축되었다. 지금 당신의 몸은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커피부터 찾는다.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갈증난 식물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물이 필요한데 자극제를 주는 것이다. 물은 생명이다. 당신의 몸은 60, 70%가 물이다. 뇌는 73%가 물이다. 단 2%의 탈수도 인지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아침에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탈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집중력 저하, 피로감, 짜증, 두통, 이 모든 것들이 탈수의 증상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셔보라.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준다. 위장관의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방해한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흡수되어 즉시 세포 곳곳으로 전달된다. 물이 몸에 스며들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경험해보라.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인 샤워다. 밤사이 축적된 독소들을 씻어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장기들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물에 레몬을 조금 넣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 레몬은 자연적인 해독제다. 간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를 도우며 비타민C를 공급한다. 또한 pH 균형을 맞춰줘서 신체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신다. 갈증을 느끼면 그제서야 벌컥벌컥 마신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물을 마실 때 집중하라. 그 물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라. 이 물이 내 세포들을 깨우고 있다. 이 물이 내 뇌를 맑게 하고 있다. 이 물이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시면 실제로 흡수율이 높아진다.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마음, 몸 연결의 실제 작용이다. 물은 또한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물을 마시면서 어제의 스트레스, 피로, 부정적 감정들을 씻어내고 있다고 상상하라. 새로운 하루를 위해 깨끗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느껴라. 많은 영적 전통에서 물을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세례, 목욕의식, 성수, 이 모든 것들이 물의 정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도 매일 아침이 정화 의식을 할 수 있다. 물을 마시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하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준비되었다고 느껴라.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이 이를 뒷받침한다. 의도와 집중이 실제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마음 챙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낸다. 물을 마시는 행위를 단순한 생리적 필요 충족으로 보지 마라. 이것을 하루를 위한 준비 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정렬시키는 시간으로 보라. 15분 정도 걸린다. 물 2잔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마시는데 이 15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수분이 충분한 뇌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되고 창의성이 증가한다. 수분이 충분한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매일 아침 물로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당신의 몸이 고마워할 것이다. 블록 8. 행동, 목적, 아침의 추진력.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은 수천 시간의 동기부여,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수백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침의 첫 3시간이 결정적이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하루의 모멘텀을 만든다.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한다. 성취감의 기초를 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이메일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루를 반응적으로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시작한다. 첫 3시간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한다. 자신의 우선순위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제에 집중한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3가지 과제부터 시작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달성하고 싶은 3가지 중요한 일을 종이에 적어라. 복잡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딱 3가지만. 왜 3가지인가? 3가지는 관리 가능하다. 압도적이지 않다. 동시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3가지 이상을 적으면 분산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가지만 적으면 충분하지 않다. 하나가 막히면 하루 전체가 망가진다. 3가지가 최적이다. 하지만 아무 3가지나 적으면 안 된다.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책 읽기, 운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창작 활동,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2번째는 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연락, 네트워킹, 감사 표현,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것. 3번째는 생산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사업, 프로젝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발전한다. 중요한 것은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하라. 미루지 마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 행동이 시작되면 모멘텀이 생긴다. 뉴턴의 법칙과 같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첫 번째 과제를 완료하면 성취감이 생긴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도파민이 다음 과제를 하고 싶게 만든다. 2번째, 3번째 과제도 마찬가지다.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자신감이 쌓인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3가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성취감이다. 반대로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바쁘게 움직였지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는 허무감을 느낀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이 정체된다. 목적 있는 행동과 무목적한 활동의 차이다. 목적 있는 행동은 당신을 목표에 가깝게 만든다. 무목적한 활동은 그 자리에서 맴돌게 만든다. 아침에 3가지 과제를 정하는 것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것들을 위해 살 것이다. 이 명확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때 그것이 3가지 과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다. 이것이 아침 계획의 힘이다.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앱이 필요하지 않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일관성이 힘이다. 매일 아침 3가지 과제를 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완료하라. 한 달 후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블록 9. 감사와 시각화의 힘. 감사는 자석이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이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진동 주파수를 만든다. 분노, 원망, 질투는 낮은 주파수를 만든다. 감사, 사랑, 기쁨은 높은 주파수를 만든다.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한다. 라디오 원리와 같다. 특정 주파수에 맞춰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감사의 주파수에 맞추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기회가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긴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매일 아침 3가지에 감사하라. 크든 작든 상관없다. 건강한 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따뜻한 침대에 감사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어제의 작은 성취에 감사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 따뜻함을, 그 만족감을, 그 충만함을 몸으로 경험해야 한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이 화학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를 높이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 감사는 자연적인 항우울제다. 하지만 감사의 진정한 힘은 인식의 변화에 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좋은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린다. 작은 행운들, 의외의 기회들, 사람들의 친절함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 반대로 불평하는 습관이 있으면 나쁜 것들만 보인다. 문제들, 장애물들, 부족함들만 부각된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시각화는 감사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 목표를 시각화할 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꿈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면 그 집에 대해 감사하라. 마치 이미 그 집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성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면 그 성공에 대해 감사하라. 마치 이미 그 성공을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감정이 된다. 뇌는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경험, 미래의 상상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감사하며 시각화하면 뇌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경험에 맞는 현실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시각화의 과학이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멘탈 트레이닝과 같다. 그들은 완벽한 경기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반복한다. 실제 경기에서는 그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다. 당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매일 아침 머릿속으로 경험하라.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고 그 성취에 대해 감사하라. 6개월, 1년 후에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놀라지 마라. 당신이 이미 수백 번 경험했던 일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감사와 시각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지만 실제 변화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시각화 후에 즉시 행동하라. 그 목표를 향한 작은 행동이라도 하라. 그러면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시각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라.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다. 블록 10. 시작의 힘과 동기부여.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다. 시작하는 용기다. 그들도 처음에는 서툴렀다. 실수했고, 넘어졌고,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했다. 시작이 절반이다. 실제로는 시작이 절반 이상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을 생각해보라.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데는 적은 에너지만 필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긴다. 그 모멘텀이 당신을 앞으로 이끈다. 아침은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어제의 실수나 실패는 이미 과거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압도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신 작은 것 하나를 바꿔라. 15분 일찍 일어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감사 일기 한 줄 쓰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나비 효과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하는 작은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한 주를 바꾸고, 한 주의 변화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 이런 작은 것으로 무엇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제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힘을 안다. 그들은 매일의 작은 개선을 축적한다. 복리의 원리처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 1%씩 후퇴하면 1년 후에는 97% 감소한다.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동기부여는 시작을 도와주지만 지속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동기부여에만 의존하면 실패한다. 동기부여는 감정이고 감정은 변한다. 어떤 날은 의욕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의욕이 없다. 이것이 자연스럽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시스템에서 온다. 습관에서 온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의욕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다. 아침 루틴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일어나는 시간, 하는 일들, 순서까지 정해놓아라.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실행된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언젠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면 의지력을 절약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결정에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중요한 것들을 자동화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옷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당신도 아침을 자동화하라.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같은 일들을 하라. 물 마시기, 감사하기, 목표 확인하기, 시각화하기. 처음 21일이 어렵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다음 21일부터 43일까지는 조금 쉬워진다.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 시간이다. 66일이 지나면 자동이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한다. 그때부터는 의지력이 필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블록 11.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과 핵심 철학.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한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꿈만 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생각은 시작이다. 모든 성취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은 감정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생각 플러스 감정 플러스 행동 이골과.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한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믿는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현실을 만든다.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불가능해진다. 한계는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물리적 한계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한계는 정신적이다. 믿음의 한계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있었다. 1954년에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마일 4분 벽을 깨뜨린 선수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의사와 과학자들이 말했다.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베니스턴은 믿지 않았다. 그는 매일 훈련했고 시각화했고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해냈다. 3분 59.4초.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1년 안에 37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깨뜨렸다. 기록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다. 믿음이 바뀐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당신의 삶에도 수많은 4분 벽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의 벽일 뿐이다. 실제 벽이 아니라.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보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보는 것이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다. 사고방식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해라고 생각한다. 부자는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까 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을 걱정한다. 부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부자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사고방식의 차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성공은 외부의 성과가 아니라 내부의 상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다르게 본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다. 좌절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전을 다르게 본다. 그들에게 도전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본다. 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창조한다. 아침은 이 모든 것을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매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제의 한계를 버리고 오늘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 몸, 영혼의 정렬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이 목표를 설정하고 몸이 행동을 실행하고 영혼이 열정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다. 마음은 성공을 원하지만 몸은 게으르다. 마음은 변화를 원하지만 영혼은 두려워한다. 마음은 미래를 꿈꾸지만 몸은 과거의 습관에 갇혀 있다. 이런 분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정렬이 필요하다. 통합이 필요하다. 아침 루틴이 바로 이 정렬을 만들어준다. 목표를 확언하면서 몸을 바로 세우는 것, 꿈을 시각화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 감사를 표현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 이렇게 하면 마음, 몸, 영혼이 같은 진동으로 울린다. 같은 주파수로 공명한다. 이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일치하게 된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 명확함이 온다.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상태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라.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라.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들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기회들이 있다. 매일 아침 그 잠재력의 일부라도 깨워라. 그 재능의 일부라도 사용하라. 그 꿈의 일부라도 실현하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변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성공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이란 없다. 오직 너무 이른 포기만 있을 뿐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하다. 편안하다. 어제와 같은 아침, 어제와 같은 선택, 어제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길 끝에는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당신이 서 있다. 같은 불만, 같은 한계, 같은 꿈들을 여전히 꿈만 꾸고 있는 당신이. 다른 한쪽 길은 다르다. 불편하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버전의 당신이 서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다. 하지만 도구는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벽에 걸어두면 그냥 장식품일 뿐이다. 아침의 첫 1시간,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그 시간, 뇌파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인 그 순간들. 당신은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당신과 만날 것인가?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깊게 숨을 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목표를 확언하는 것, 꿈을 시각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하다. 원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자가 분열할 때 도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당신의 아침 선택들도 마찬가지다.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 증명했다. 하버드의 연구진들이 확인했다.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뇌의 화학을 바꾸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에게는 과학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만의 경험이다. 한번 해보라. 내일 아침 단 한 번만.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말고 대신 물을 마시고 깊게 숨을 쉬고 하루의 목표를 설정해보라. 그 차이를 느낄 것이다.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집중력이 다르다는 것을,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한 번의 경험이 확신을 줄 것이다. 한 번의 확신이 습관을 만들 것이다. 한 번의 습관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지금이 그 시작의 순간이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당신, 이 모든 것을 이해한 당신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다. 변화를 미루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월요일을 기다리지 마라. 새해를 기다리지 마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듣고 있다. 당신의 모든 세포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명령을,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목적을.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이다.